조특법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가지로. 97조와 97조 2. 요거는 장기 임대사업. 장기 임대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 두 번째는 미분양주택.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98조 관련된 규정이에요. 98조 후 2부터 98조 후 8까지. 그 다음에 신축주택 관련 규정은 99조 후 3. 그리고 농어촌주택 99조 후 4. 요거는 감면 규정이에요. 감면. 감면. 요것도 대부분이 감면 규정이에요. 감면. 그리고 요것도 대부분 감면 규정입니다. 근데 여기는 감면 규정이 아니라 비과세 주택수 제외 규정이죠. 비과세 규정. 장기임대사 관련해서 97조에 3, 97조에 4, 97조에 5도 있죠. 5도 있는데 이것도 순전히 공제 감면 규정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보세요. 나중에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수 제외가 돼요. 비과세에서 주택수 제외. 근데 요거는 주택수 포함이에요. 이거 상관없어요. 미분양주택 대부분 다 주택수 제외. 근데 신축주택 요거는 아마 2007년 12월 말까지만 제외. 그럼 2018년 1월 1일부터 어쩐다는 거예요? 주택수 포함시켜 본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 문제, 중과세. 중과세를 배제하냐 말 것이냐 이 문제죠. 요거는 중과세가 배제돼요. 표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네. 중과세가 배제되는데, 중과세 배제되는 것이 어쩌냐? 중과세가 배제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적용되면 여기서 쓰면 헷갈립니다. 중과세, 비과세. 중과세가 배제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로 쳐야? 중과세가 된다가 동그라미. 중과세가 배제된 X. 그쵸? 중과세가 안 된다. 이건 중과세 상관없죠? 엄밀한 말은 97조 3은 별도 조항에서 여기 열거하고 있는가? 요 규정에 의해서 중과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요 규정에서. 미분양주택 중과세 처분 안 돼요. 신축주택 중과세가 안 돼요. 여기는 중과세가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신설된 게 하나 있죠. 이주택자가 지방에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내에 하나 사고 팔고 하나 샀으면 그때는 배제해주는 규정이 하나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과세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규정이 하나 있다. 그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2019년도에 신설된 규정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는 1세대 2주택자가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하나 팔고 시골 내려가는 사람들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기한 때까지 사야 돼, 집을. 그래서 이 도세특례 제한법상 감면 대상 주택들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단하려면 이 규정을 몰라버리면 안 돼. 그런데 99조 2가 원래는 여기에 끼야 맞죠? 99조 2가 99조 계열에 들어가 있다고. 그럼 신축주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99조 2는 양쪽에 걸쳐 있는 거예요. 양쪽에. 신축주택도 들어가 있고 미분양주택도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 이거는 99조 2가 여기에 양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걸쳐 있다. 여기 미분양주택 관련된 거는 다 특례 규정들이 날짜와 요건들이 정확하게 정례화돼 있어요. 정례화돼 있으니까 그거는 금방 보시면 알아요. 보면 아니까 그 특례 기간만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대부분 다 미분양주택들이니까 이거는 98조 2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고 제일 적용 대상이 많아요. 그래서 98조 2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98조 2를 98조 2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31일까지 적용 기간이
적용 기간이. 이때가 아마 제일 주택경기 안 좋았나봐요. 주택경기 활성화된 쪽으로 다급하니까 만들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미분양된 것도 되고요. 예. 신규 분양도 되고요. 제일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기존 주택이 있는데, 기존 주택을, 예, 기존 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이면, 요거를 산 사람, 매수자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매수자한테. 이제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안 팔려. 이거 한 채가 팔아갖고 뭘 하려는데, 안 팔리니까 이 사람들, 산 사람들 특혜를 준 거예요. 혜택. 이건 기존 주택에다 주는 거죠. 이게 요거는 미분양이나 신축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요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관련된 이 규정 중에 전체를 봐도. 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 특혜를 줬었다. 그때 요건이 뭐였냐면, 예, 1세대 1주택자이면 됐고요. 1세대 1주택자 있으면 됐고, 요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복잡하게 판단하는, 예를 들어서 상속주택이 있다. 집은 소유하고 있다. 그럼 뭐 특례규정이 적용되죠?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다른 공유집을 갖고 있는 상속주택 갖고 있는 것도 안 돼요. 집이 두 채가 돼버리니까. 왜 이거를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걸 구청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세법을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오로지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만 봐주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만 봐주고, 나머지 집이 많냐 안 맞냐 이거는, 예,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래갖고 구청에서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 기존주택 요것이 적용 대상이면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에다 도장을 꽝 찍어줬어. 무슨 도장을? 이거는 조세특례제한법 99조 2에 규정한 특례주택에 해당한다. 도장을 꽝 찍어놨다고 지금. 예. 그러면 이 계약서를 잃어버렸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게 도장 찍힌 것이 요건이라니까. 잃어버리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이게 너무 형식 논리 같긴 해요. 우리 실질 과세 원칙에는 안 맞아. 어쨌든, 예, 그런 절차에 따라서 현재 국세청은 요 도장 찍혀진 계약서를 분실해버리면 감면을 안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감면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5년이 경과된 것만 과세를 하겠소, 이 말이에요. 양도세 감면 규정에 5년간만 감면해주고 안 해준다는 이 감면은 자칫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얘기잖아요. 근데 떨어지다가 5년 동안 떨어지다가 이제 그때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거야? 이거 감면을 할 수나 마나잖아. 떨어진 거는. 안 오른 거는 올려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 보유견 발생한 양도소득의 100% 해준다든지 50% 해준다든지 요게 실익이 있는 것이지, 5년간 감면해주는 거는 사실은 부동산이 항상 상승추세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지, 지금처럼 보합세이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5년간은 면제해주되 5년이 초과되는 부분은 감면을 배제된다. 계산상은 그래요. 그럼 양도차익 계산할 때 5년간 감면 기준은 어떻게 계산했어? 전체 양도차익의 분모는 보유견 중에 발생한, 예, 소득금액, 기준시가는 소득금액이죠. 양도당시 기준시가 마이너스 취득당시 기준시가. 분자는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 마이너스 취득당시 기준시가. 근데 실무에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요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기존 1세대 1주택자를 샀는데 요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공사 중에 있어.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5년이 되는 날이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5년이 되는 날 현재 기준시가가 존재할까? 존재한다 하더라도 땅 지분에 대한 것밖에 안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를 국세청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해준다고 하는 것 수밖에 없어. 5년까지 발생한 거는. 아니면 최초 주택이 완성됐을 때 기준시가 갖다가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를 의지하든지 뭐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답을 못 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99조 2가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으니까 세 가지 유형, 미분양 주택일 수 있고요, 신축 주택일 수 있고, 1세대 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가 있고, 요건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고, 다만 6억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6억 이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 가액과 규모가 둘 다 충족 요건이 아니라 오화 요건이에요. 오화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예,
그 다음에 가액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겠죠. 예, 일대만 적용 대상이 된다. (99조 3이) QR 마크가 안 만들어져 있네. 99조 3도 중요하니까 조금 하고 넘어가죠. (764페이지) (99조 3은) 이게 IMF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IMF 때. 이게 먼저 99조가 먼저 시행을 했었어. 99조는 시행이 언제 했냐면 99조. 2000이 아니지 98년이죠.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국민주택 규모는 9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시행을 했어요. 근데 99조나 99조 3이나 법은 똑같은데 99조권은 99조 3만 알면 되니까 기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원래 99조는 처음에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여기서 시행된 건 처음에 수도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이게 IMF 때 이것이 안 풀리는 거라. 미분양주택이 너무 속출하고 많이 나니까 확대시켜요. 확대. 언제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확대돼. 전국으로 확대시켜. 확대시켰는데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 요게 이렇게 확대시켜놓고 보니까 2000년도, 2002년도부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강남을 중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강남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지역을 단축시켜버려요. 어떻게? 2001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느닷없이 2002년 12월 32일까지 단축시켜버려요. 이런 예는 잘 없어요.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되다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버리니까 이건 기름에 불 붙는 거죠. 지금 가만 놔둬도 지금 활성화되어 갖고 막 날 속이 아닌데 감염 규제가 있어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직 기름 분 꼴이 돼 버리니까 이걸 불가피하게 단축시켰다. 어디를? 서울, 과천, 그리고 5대 신도시. 신도시는 단축시켜버려요. 그래서 기간이 세 기간은 나눠진다. 2000년 1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밖에서 시행됐었고 2001년 5월 23일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6월 말까지 2003년 6월 말까지 법이 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2002년도에 법이 와서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2002년 10월 말로 단축시켜버렸다. 여기 당연히 경과부칙이 있겠죠. 이미 2002년도 착공된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착공돼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경과부칙에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것. 이전에 착공됐으면, 그리고 이것이 2003년 6월 30일에 준공이 떨어졌다면 어쩐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줍니다. 항상 법이 이렇게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과부칙으로 단축돼요. 그리고 99조 3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도 배제되지만 1세대 1주택 주택수를 헤아릴 때도 주택수가 제외됐는데, 그때 다시 이제 주택수 제외 규정, 그거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를 하고 그때까지만 봐주고, 그때 이후는 뭐 안 봐주겠다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에 대해서는 요거는 주택수에 들어가 버립니다. 요까지는 주택수가 제외되지만 경과부칙이 또 그때 조금
세법이 이렇게 운영되면은 원칙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요. 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도차익 6억이 났어. 근데 요거는 예? 요거는 양도차익 나는 게 아니라 차손이 났어. 임대주택은. 근데 이놈 때문에 지금 12월 말까지 팔아야 되잖아요. 기존주택을. 근데 이놈 팔리지도 않고. 문제 생겨버리죠. 예.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은 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 안 좋은 줄 알고 다 이렇게 활성화 대책을 세워놨는데 생각지도 않게 막 그냥 활성화 대책, 활성화가 안 시켜도 활성화되는 판에 막 기름을 부어줬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은 그 이후부터는 단기간씩 세워요. 단기간씩. 이렇게 뭐 몇 년, 2000년도부터 3년 예측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3년씩 안 줘. 잘 줘야 1년. 안 그러면 6개월, 8개월. 이제 이것이 교훈이 된 거죠. 그래서 시행하다 말고 이렇게 단축을 했는데, 자, 요거는 세 가지 유형으로 갑니다. 세 가지. 기간을 여러분 보셨죠? 적용 대상이 세 가지였다. 지금 조특법 97조 3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적용 대상이 첫 번째, 아까 우리 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고 그래. 그거를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신규 분양받은 거. 신규 분양. 신규 분양이란 말은 건설사로부터 직접 분양받는 것을 말해요. 중간 전매 취득은 안 돼요. 직접 건설사로부터 직접 받아요. 직접 분양받는 거. 어디로부터? 건설사. 요 말에 의하면 중간 전매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 전매는 안 된다. 두 번째, 아까 그 기간 중에 준공이 떨어야 돼. 완성이 돼야 돼. 완성. 신축 취득 기간 내에 완성이 돼야 된다고. 완성은 뭐라고 그랬어? 준공검사 난 거임.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 지금 뭐 사용검사인가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그 다음에 가사용 승인일. 예를 들어서 가사용 승인일. 요 날 중 빠른 날이에요. 근데 여기는 실제 사용일은 안 들어가요. 우리가 자기 집을 자기가 지으면 세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자인데 반해서 요거는 취득 시기는 그렇게 적용되지만 요거는 감면 규정이기 때문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요 날이 들어가 버리면 조작될 염려가 있죠. 그래서 요 날을 인정을 안 한다. 두 날 중 빠른 날만 인정해요. 공식적으로 확정된 날만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 법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두 날 중 하나. 세 번째,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경우에 보면, 원칙적으로 완성된 날로 가면 되죠. 내 집을 내가 지었으니까. 근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안에서 조합원이 분양받고 나머지 일반 분양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분양이 되죠. 근데 같은 단지 안에서 조합원도 분양하고 일반인도 분양을 하는데 일반인이 이 기간 중에 분양이 되는데 조합원도 그때 분양을 받거든요. 조합원도 일단 분양료를 취하잖아요. 분양료 쓰고. 그런데 조합원은 분양되는데 일반 분양은 감면이 되고 조합원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석이 되니까 그 조합원들이 차별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합원도 같이 감면 대상을 해줬어. 어떤 조건이야?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재건축한 주택 중에 자녀분이 일반 분양이 됐는데 그 일반 분양이 이 기간 중에 들어가면 이때 조합원들 것도 감면을 해주는 걸로 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혜택이 두 가지가 되어버렸죠. 이 기간 중에 완성이 돼도 되고 이건 내가 내 건물 짓는 거니까 완성이 돼도 되고 이 기간 중에 일반 분양분 그러면 일반 분양 하나도 없으면 어떤다? 안 되겠죠. 전부 조합원 분양밖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파트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1:1 아파트가 없어. 일반 분양분이 존재한다면
그 일반 분양분이 이 분양분에 들어갔으면 그때 조합원도 인정을 해줘 본 거예요. 해줘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분이 이때 들어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 내거 분양계약서 보면은 예. 조합원들 분양일자가 이로 들어가야 돼요. 통상적으로 조합원 분양계약서가 먼저 작성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보다 시차가 난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여기에 분양받은 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가 문제예요. 관건이에요. 그죠? 찾아낼 방법. 어느 정도 언제는 알아야 되겠죠. 대충 조합원 분양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 전후에 일어났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등기상에 등기부등본을 등기상에 조합원 것인지 예? 일반 분양분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조합원 거는 조합원이 바로 보존 등기가 나요. 조합원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가 나요. 일반 분양분은 보존 때 누가 앞으로 났을까? 어? 조합으로 났겠죠. 그렇죠? 조합으로 나서 수분양자, 그 다음에 예, 수분양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나 있다. 그러니까 조합 앞으로 등기가 난 것은 일반 분양분. 조합원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가 난 것은 조합원 거. 여기를 보면 일반 분양분을 보면 거기에 등기 원인이 나. 등기 원인. 여기 수분양자 명의로 났을 때 일반 분양분은 등기 원인이 있고 등기 접수일이 있다 이 말이죠. 네? 접수일 있어. 등기 원인이 요게 분양일자. 요게 분양이에요. 계약일이니까. 요 날짜를 가지고 확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지 안에서 한 동의 한 라인을 쫙 띄워보시라고. 등기부등본을. 그러면 조합원 거, 일반 분양 것이 딱 구분되죠? 일반 분양권 다 똑같은 날짜겠죠? 그쵸? 조합원은 등기 원인이 없죠. 보존 등기니까. 그래서 일반 분양분에 대한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날짜가 나오면 이 분양 계약일이 신축취득 기간에 들어가 있으면 이때 조합원도 같이 혜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메커니즘을 알아서 찾아내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 보는 것은 너무 큰 차이예요. 너무 큰 차이.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중과세도 안 되고 비과세 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5년간 감면되고 세제 혜택이 이렇게 큰데 이걸 다 놓쳐버려요. 몰라요. 몰라. 응? (99조와 99조 3) 중에 핵심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일반 분양분 자가신축자 완성된 거. 세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경우에 예, 자녀 지분을 일반 분양 받았을 때, 일반 분양이 있었을 때 그 일반 분양분이 신축 취득 기간 내에 있었으면 그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도 똑같이 혜택을 줬다. 99조와 99조 3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이 있었어요. 고급주택은 제외하게 돼 있었는데 물론 고급주택은 나중에 고가주택으로 바뀌었죠. 네. 고급주택 시절에는 여기는 면적과 가액 기준이 있었어요. 면적, 가액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고급주택, 고가주택으로 바뀌면서 면적 규정이 없어지고 가액 규정만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타워팰리스 같은 아파트들 뭐 공법이 월커튼 공법인가 뭐 그런 공법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부 면적이 있고 베란다 면적이 있으면 확장 공사를 다 해버렸다는 거죠. 그때 전용 면적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그때 고급주택 기준은 50평 가액이 6억이었다. 근데 여기 45평으로 또 줄여요. 45%로 또 줄어듭니다. 6억인데
자, 50평, 45평을 전용면적 기준이라고 했는데 전용면적을 분양면적으로 볼 것이냐. 지금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거는 확장형으로 지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상으로 나오는 전용면적 갖고 따질 것이냐, 실질이 확장돼 버렸기 때문에 확장면적 갖고 따질 것이냐는 것이 문제였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소송이 붙었어요. 법원의 판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이거를 49평형 분양받았다고 내가 하지, 확장면적이 54평이라고 해서 54평짜리를 분양받았다고는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은 사람은 세제택을 받으려고 49평으로 지었고, 의도적으로. 그러면 지을 때부터 확장시키거나 지어놓고 다음에 확장시키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난 지금 베란다 다 확장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베란다 확장했으면 너 그럼 확장된 면적 갖고 따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 사람은 놔두고 나중에 한 사람은 처음부터 한 사람 불이익 주고 나중에 한 사람은 괜찮고, 그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법원에서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용면적을 49평으로 인식하고 샀다면 요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패소를 합니다. 국가 패소예요. 그래서 이게 97조 3조항은 소송이 계속 붙어요. 계속 붙었어요. 큰 게 이제 요것이 첫 번째 붙었고, 두 번째 붙은 것이 뭐냐 하면, 자, 고가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여기는 가액이 나오고, 가액이 있다고 했어요. 가액. 예. 가액 6억. 이 6억을 적용할 때 6억을 취득 당시 분양가로 정할 것이냐, 양도시 양도가로 볼 것이냐, 요게 쟁점이 됐어요. 근데 희한한 물건에서 그랬어요. 국토청에서 뭐라고 물건에서 했냐면, 면적은 계약 당시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가액은 보유나 양도 당시로 따져라. 보유는 왜 그래, 보유? 조특법 99조 3호에 의해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가액이 초과돼야 감면에서 배제되면 그건 주택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즉 비과세나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게 중요하죠. 보유도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가액이나 보유나 양도는 양도 당시, 보유 당시 가액, 양도 당시 가액을 따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양도소득세 전반에 관련돼서 모두 통틀어서 가장 불합리한 해석이 이 해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잘못됐냐면, 불합리하다 표현, 잘못됐다 표현 뭐죠? 그거는 해석권자가, 판단권자가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게 감면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팔 때 중과세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기도 하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냐 안 되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감면 대상 주택이냐 아니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분양받은 시점에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냐, 파는 시점에서 알아야 된다느냐 이 말이에요. 응? 분양받을 때 모르고 나중에 보유할 때는 보유할 때 따져봐야 되고, 팔 때는 팔 때 따져봐야 된다 하니, 그러면 이 분양 받을지 말을지 어떻게 해야 돼? 점쳐보고 분양받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상실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보세요. 면적 기준은 계약 당시로 가니까, 계약 당시에 여기 50평 적용될 때 얘기해요. 48평짜리를 8억에 분양받았어. 8억에 분양받아갖고 요거를 양도하는 것이 12억에 양도했어. 국가주택이 걸려야 한 거예요. 안 걸리잖아요. 왜? 이거는 계약 당시 갖고 따지는데요. 계약 당시는 50평이야 되는데 계약 당시 요건 충족 안 됐죠. 면적이 탈락돼 버린다고. 가액은 10억이 가든 9억 초과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계약 당시에 48평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2평짜리를 12억에 분양받았어. 그러면 내가 감면 대상이 아니네. 아니까 어때? 중과세 뭘까? 12억에 받았는데 요거를 내가
지금 이제 9억으로 바뀌었으니까 8억 9천에 팔았어. 분양받을 때는 12억짜리인데 8억 9천에 팔면 어떻게 돼요? 고가주택 아니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현상. 네. 더 웃기는 것은 56평짜리 갖고 있었는데 내가 분양받을 때 4억에 분양받았어. 4억. 근데 다른 집을 내가 팔아. 다른 집을 파는데 요게 6억, 그때 당시 6억이죠. 보유기간이 6억이 넘으면 감면이 배제되고 6억이 안 남으면 감면되죠. 근데 요거의 기준시가가 5억 5천이에요. 기준시가가 5억. 기준시가가 5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이거 6억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잖아요, 지금. 기준시가 5억 5천이면. 근데 옆집이 나하고 똑같은 옆집이 6억 천에 팔았어. 6억 천. 여기 뭐가 돼? 매매사례가가 되잖아. 응? 보유기간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요? 매매사례가에, 감정가에, 기준시가에. 그 옆집 것이 6억 천에 거래가 돼버리니까 내 것도 6억 천이 돼가지고 어쩐다? 고가주택 해당돼버리잖아요. 이런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옆집한테 돈 2천만 원 갖다 주고 5억 9천에 팔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5억 9천에 팔았으면 6억이 안 됐잖아요. 내가 보유한 상태에서는 내가 거래가액이 없잖아. 존재하지 않잖아.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감면대상 주택이면 내가 다른 집을 팔 때 비과세. 그쵸? 근데 감면대상 주택이 아니면 어떻게 돼? 비과세가 안 되잖아. 지금 고가주택에 대한 판정을 계약 면적 기준은 계약 당시로 따지고 가액은 계약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때 2003년도 이후는 전부 다 9억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했냐 안 했냐는 것은 양도가액으로 판정하라는 거예요. 보유했을 때는 보유가액을 판정하고 보유는 다 끝났으니까 지금 양도가액만 따지겠지만 요게 법원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그대로 국세청 유권에서 받아들여졌어요. 통과되었어요. 법을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대법원에서 이게 이렇게 통과됐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양도세 공부를 하고 양도세 판단을 해보고 다 여기 판례 다 찾아가도 다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었지만 그럴 수도 있어. 요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입법하는 사람이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팔 때까지 가서 기다렸다 보라는 얘기는 그럼 감면을 어떻게 하고 사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자 9억짜리인데 9억 2천에 내가 만약에 그걸 팔아버렸으면 그럼 중과세 걸려오잖아요. 그럼 미쳤다고 9억 2천에 팔겠어요? 8억 9천에 팔지. 팔 때. 어떻게 보면 10억 받고 팔아갖고 세금 중과세 먹는 것이 오히려 세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미만보다도. (99조 3이) 실무에서 조금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양도했을 때 다가구 주택은 대원칙 공동주택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거 고가주택에 걸릴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것은 공동주택을 판정해야 되니까 가구당 면적하고 따져줘야 될 건데 그것도 원칙에서 어긋나 버렸어요. 대법원 판례는 뭐냐? 전체 면적하고 따져라. 전체 면적. 유관에서 팔았으니까.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례 규정이 없는 한은 공동주택을 봤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케이스가 일어나면 보시기로 하고 여기까지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 질문.